오늘 알아볼 것은 미미된 예능의 순간들입니다. 유튜브 전성시대 TV 시대의 종말. 이라고들 하잖아요. 반대로 말하자면 과거엔 TV, 특히 예능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우리가 사용했던 예능말 밈들에서 찾아볼 수 있겠죠. 자, 미미된 예능의 순간들에 대해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제가 밈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는지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저는 해당 예능의 순간이 범용성을 가지고 방송 바깥에서도 쓰였는가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데프콘의 도매상 드립 걔 레전드였죠. 신동엽의 자기야 왜 그래? 진짜 광기 그 자체였죠. 이수근의 넌 뒤져슈? 야, 순발력 좋았죠. 하지만 그 장면만 회자되지 이게 따로 범용성 있게 쓰이지는 않았다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진짜 우리가 자주 써먹었던 거 위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이번 편의 무한도전발 밈은 거의 없는데 그 이유는 여기서 한번 따로 다뤘기 때문이니까 한 번씩들 보고 오라고. 바로 가시죠. 자, 기억을 담당하는 밈은 그린라이트입니다. Give me the green light. 그린라이트는 JTBC의 예능 프로그램 마녀사냥을 통해 유행하게 되었죠. 2013년에 출범하여 신드롬이나 불릴 만큼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마녀사냥. 이 마녀사냥의 시그니처 소품을 꼽으라면 당연히 그린라이트일 겁니다. 마녀사냥에는 그린라이트를 켜줘와 그린라이트를 꺼줘란 코너가 있었는데요. 켜줘의 경우에는 MC들이 사연을 들은 뒤 상대방에게 대쉬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그린라이트를 켜는 식이고, 꺼줘의 경우에는 MC와 패널들이 사연을 들은 뒤 연인관계를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린라이트를 끄는 식입니다. 다시 말해 그린라이트는 서로 호감이 있는 상태라는 뜻인 거죠. 자, 그린라이트는 당연히 신호등의 초록 신호를 뜻합니다. 빨강일 땐 멈추고 초록일 땐 가듯이 이 관계가 그린라이트라는 건 긍정적인 의미겠죠. 이 단어를 마녀사냥에서 만든 건 아니고요. 원래도 영미권에서 쓰이던 관용적 표현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속어로 쓰이는 예시를 보면 이거 말고도 야구에서는 언제든지 도루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르고 봐도 된다는 뜻인 거지. 때문에 야구 커뮤니티인 엠팍에서는 마녀사냥 방영 이전부터 이 그린라이트를 드립으로서 사용했는데요. 방영 이전에도 이렇게 자주 쓰였던 흔적을 찾아볼 수 있고, 각 커뮤니티를 분석한 한겨레의 기사에서도 엠팍의 필수 용어로 이 그린라이트를 꼽을 정도였습니다. 해서 마녀사냥의 그린라이트는 엠팍의 그린라이트를 차용했다고 보는 게 중론이죠. 아무튼 마녀사냥 출범 이후 그린라이트는 빠르게 밈으로 자리 잡으며 다른 곳에서도 연애상담을 요청할 때는 이거 그린라이트인가요? 로 마무리하는 게 관례가 되었죠. 마녀사냥이 종영한 지 올해로 벌써 7년. 그럼에도 그린라이트는 아직까지 끈질기게 살아남아 여러 커뮤니티에서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녀사냥 인기 대단하긴 했어. 진짜 그때는 무슨 MBTI 묻는 거 마냥 낮죠밤 이런 거 물어볼 정도였다니까. 그 외 기억의 후보로 올랐던 밈은 프로듀스 101의 가수가 하고 싶어, K-POP 스타의 공기반 소리반 등이 있었네요. 자, 니은을 담당하는 밈은 나만 아니면 돼입니다. 나만 아니면 되는 KBS의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을 통해 유행하게 되었죠. 당시 MBC의 무한도전, SBS의 패밀리가 떴다와 함께 대한민국 예능 세소빨의 한 축을 담당했고, 타 예능들과는 달리 어르신들까지도 즐겨본 예능이기에 진정한 국민 예능이란 평가를 받았습니다. 1박 2일의 아이덴티티라 하면 역시 야외 취침, 입수 등의 벌칙을 걸고 하는 복불복이죠. 벌칙이 뭔 한겨울에 오픈카 타고 강원도에서 경상도까지 가기, 새벽에 꼬막 1500개 캐러 갯벌 나가기, 대청도에 홀로 나고 에서 맨몸으로 숭어 잡기 등등 지금 봐도 진짜 독한 수준이었기에 복불복은 1박 2일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당연히 패배자에겐 우승자의 인성질이 쏟아졌고, 이때의 멘트가 바로 복불복이야! 였던 거죠. 이게 그 당시에는 리액션이 과하다고 생각했는데 호동이 형님 텐션은 진짜 날이 거듭될수록 재평가되는 것 같아. 아니 어떻게 사람 목에서 낡은 문 열리는 소리가 나나 몰라. 자, 나만 아니면 돼. 그리고 복불복은 1박 2일의 전성기인 2000년대 후반에 많은 인기를 구가했으나 시간이 흐르며 1박 2일의 인기가 퇴색되어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사장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만 아니면 돼 짤방만큼은 이후 인터넷에서 손가락 잘못 놀렸다가 강제 현실 게이트를 타는 사람들을 놀려먹는 용도로 다시 부활하게 되었죠. 지금 땡땡 욕했다가 출석 요구서 받은 애들이 있으면 이거 확인하고 가라. 이런 식으로다가 말이죠. 시대가 흐를수록 인터넷이 점점 서로 신명나게 놀려먹는 분위기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기주의를 상징하는 나만 아니면 돼 또한 계속해서 살아남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2021년에 흥했던 그런 건 없다 게이야 드립에도 함께 쓰인 밈이기도 하고요. 근데 뭐 이런 상황적 이유를 다 떼고 보더라도 짤방의 파괴력이 진짜 찐하긴 해. 그 외 니은의 후보로 올랐던 밈은 상상 플러스의 난나라송, 무한도전엔 니가 하면 나도 한다 등이 있었네요.
자, 디귿을 담당하는 밈은 두뇌 풀가동입니다. 예, 현재 시간 업로드 당일에 오전 4시 53분. 이제 다 만들고 마무리 작업만 남았는데 나 이거 다뤘었네. 두뇌 풀가동은 SBS의 예능 프로그램 장렬 정신통일을 통해 유행하게 되었죠. 사실 장렬 정신통일이 그닥 인기 있던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반년도 못 버티고 종영되어 버린 스쳐 지나간 예능 중 하나인데, 그럼에도 이 두뇌 풀가동만큼은 여전히 생명력을 가지고 인터넷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죠. 장렬 정신통일에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라는 코너가 있었는데, 벽에 뚫린 구멍과 똑같은 자세를 해서 통과하든가 혹은 다가오는 벽에 적힌 문제에 대한 올바른 선택지를 골라 통과하는 식이었습니다. 채연은 이때 2 더하기 2 곱하기 2 라는 기본적인 사칙 연산 문제를 풀게 되는데, 시원하게 틀리고 시원하게 입수하며 이 레전드 짤방이 만들어진 거죠. 근데 사실 틀릴 수 있죠. 옆에서 다른 패널들이 계속 6이네 8이네 떠들고 있기도 하고, 벽이 내 쪽으로 다가오고 있으면 급박해서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 근데 문제는 자막으로 개 호들갑을 떨어놨다는 겁니다. 초긴장 두뇌 풀가동. 요지라를 떨어놔서 무슨 일생일대의 불가사의를 푸는 것처럼 해놨어. 하여간 SBS 자막 호들갑 알아줘야 돼. 때문에 해당 장면은 별것도 아닌 문제에 두뇌 풀가동까지 해놓고 틀려먹은 꼴이 되었고, 채연은 요거 한 방으로 백지 캐릭터를 얻게 되었죠. 이 캐릭터가 그대로 유지된 덕에 무한도전 바보전쟁에서 다시 한번 호출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 두뇌 풀가동은 방송에서도 누가 머리 좀 쓰는 모양새면 어김없이 소환되는 자막이고, 커뮤니티에서는 어떤 문제를 리얼 갈통식으로 해결하는 상황이다, 탈룰라의 기로같이 위기의 상황에서 쓰이는 밈으로 남아있습니다. 채연이 안 그래도 전설의 눈물 셀카 때문에 흑역사가 넉넉하게 있는 사람인데, 이 두뇌 풀가동은 사칙 연산 주입식 교육의 폐단을 지적하기 위해 데이비드 톨 교수의 논문에까지 박제되며 흑역사의 글로벌화가 진행됐다는 것. 그 외에 디귿의 후보로 올랐던 밈은 엑스맨의 당연하지, 뜨거운 형제들의 다이어트, 라디오스타의 대단하다 등이 있었네요. 자, 리을을 담당하는 밈은 래핑가이입니다. 이 클립 한 번쯤은 보셨죠? 유튜브에서 비웃을 때 주로 사용되는 영상 소스인데, 제 기준 용용 할아버지와 더불어 가장 특이한 웃음소리 투톱을 달리는 분이에요. 볼 때마다 저항 없이 따라 웃게 되는데, 아무튼 해당 장면은 스페인의 TV쇼 Ratones colorados. 에 등장한 장면입니다. 영상 속에서 타이어 바람 빠지는 소리를 내며 웃으시는 분은 스페인의 코미디언이자 배우인 엘 리시타스라는 사람이죠. 과거 자신이 레스토랑에서 식기세척 담당자로 일하던 중 프라이팬을 바다에 던져야 했던 썰을 풀던 장면이,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기가 막혔는지 이렇게 꺽꺽대며 썰을 푼 겁니다. 그런 사람들 꼭 있죠. 웃긴 얘기 해준답시고 자기 혼자 꺽꺽대느라 말도 제대로 못하는 양반들. 지가 더 웃느라 썰은 거의 들려주지도 못해서 보통 갑분싸 엔딩을 맺는데, 아니 이분은 웃음소리가 치트키야. 뭔 얘기하는지 한 개도 모르겠는데도 일단 웃기다니까. 웃음은 만국 공통의 언어죠. 이분이 스페인어로 말씀하셔서 영미권의 사람들도 이분이 뭔 얘기하는지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지만서도 그 웃음소리 하나만으로 유튜브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실제로 요 밈이 어떤 식으로 발전했냐면요, 땡땡가 오지 마세요나 입덕계기 영상처럼 실제 내용과는 관계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자막으로 적어두는 식의 밈이 되었죠. 또 웃음소리뿐만 아니라 웃는 표정까지도 워낙 익스트림해서 표정은 또 KEKW라는 트위치의 이모티콘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롤드컵 보다 보면 외국 친구들이 이렇게 채팅 치거든요. 이게 FFZ라는 플러그인을 사용하면 이런 이모티콘으로 출력됩니다. 이모티콘 사용 랭킹에서도 7위를 차지할 만큼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죠. 허나 슬프게도 2020년 밈의 주인공인 엘 리시타스는 당뇨병을 앓으며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었고, 2021년 합병증으로 인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때문에 래핑가에 관련 영상에는 그를 추모하는 댓글이 수를 놓고 있죠. 엘 리시타스 웃어줘서 감사합니다. 그 외 리을의 후보로 올랐던 밈은 미녀들의 수다에 루저가 있지만, 이거 각 잡고 달았으면 또 책 잡히지 않게 대본 쏘느라 힘들었을 거야. 자, 미음을 담당하는 밈은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습니다입니다. 사실 제일 많이 쓰이는 짤방은 앞에 잘 모르고가 붙기는 하는데, 막상 당사자인 경규홍도 잘 모르고는 자주 생략하시니 그런갑다 해주시고, 해당 대사가 처음 등장한 건 KBS의 예능 프로그램 그랑프리쇼 여러분입니다만, 그 이후로도 경규홍이 여러 방송에서 꾸준하게 사용해왔습니다. 흔히 더닝크루거 현상 혹은 우매함의 봉우리라고 부르죠. 어떤 것에 대해 조금 할수록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한다는 경향, 누구도 가리지 않고 품는 인터넷
인터넷의 특성상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마추어 수준의 지식으로 현직 프로를 맹비난하는 사람들, 아이에게 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키워내겠다는 사람들, 가짜뉴스발 정보를 철석같이 믿으며 맹목적인 찬양과 비난을 일삼는 사람들, 음모론에 갇혀 이성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예시겠네요. 제가 최근에도 반지성주의에 대한 영상을 한번 만들었을 만큼 얕은 지식의 뻔뻔함이 화두가 되고 있는 지금이기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가 흥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말로는 호둥이 형님의 말버릇, 책을 아예 안 읽은 사람보다 책을 많이 읽은 사람보다 무서운 것은 책을 딱 한 권만 읽은 사람이다 가 있을 테고요. 그 외 미음의 후보로 올랐던 밈은 세바퀴에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위기 탈출 넘버원에 물 같은 걸 끼얹나 등이 있었네요. 자, 비읍을 담당하는 밈은 백수단 선배님들입니다. 와, 역시 백수단 선배님. 오,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진짜 최고의 선배. 화이팅! 오! 와, 비트, 리듬, 소울. 그대로 그냥 JK 김동욱 나타나네. 와. 야, 이거 연기력이 어나더 레벨인데? 아래쪽으로긴 하지만 이 정도면 카메라 쪽에 대본 써놓은 거예요. 해당 장면은 MBC의 예능 프로그램 나는 가수다 2에 등장했습니다. 무슨 디멘터한테 당한 것도 아니고 영혼이 하나도, 진짜 한 개도 없는 와중에 대단히 감동받은 리액션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게 나와버린 거죠. 근데 원래 음악 잘하시는 분들이 약간 이런 거에 많이 어색해 하시는 것 같긴 해요. 3D 사운드가 훨씬 풍성해. 아, 여기서 사운드 나오는 거구나. 거기 훨씬 더 공연장 같은 느낌이지. 이게 이후 박미경 씨가 밝히기로는 안 그래도 라이브 무대 앞두고 삽 긴장 중이었는데 갑자기 카메라를 확 들이대니까 뭐라 말은 해야겠고 해서 이런 리액션이 나왔다고 합니다. 얼마나 긴장하셨으면 백두산 선배님을 백수산 선배님이라 했겠어. 덕분에 백두산의 별명은 백수단이 됐고 박미경은 본미경이 됐다니까. 아무튼 해당 클립이 인기를 타게 되며 땡땡을 뒤집어 놓으셨다 라는 말 자체가 밈이 되어버렸죠. 이 변기 뚜껑 열리는 디테일, 야, 역시 아오니 선배님, 변기 뚜껑을 뒤집어 놓으셨다. 이렇게 뭔가에 감탄하는 식으로 말이죠. 클립과 밈의 인기가 늘어나며 박미경 씨는 알바몬에 광고까지 찍게 되셨는데, 와우. 스피드, 레이아웃. 완전 매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진짜 최고의 알바. 화이팅! 우! 알바몬! 아니 여기서 연기를 더 잘하시는데? 그 외 비읍의 후보로 올랐던 밈은 리얼스토리 묘의 빵상, 무한도전의 북극 곰은 사람을 찢어 등이 있었네요. 자, 시옷을 담당하는 밈은 상상도 못한 정체입니다. 해당 밈은 MBC의 예능 프로그램 복면가왕에 등장했죠. 이 장면은 복면가왕에 출연했던 양동근 씨가 가면을 벗고 정체를 공개하던 당시 신봉설이 취했던 리액션입니다. 아니 얼마나 놀랐으면 갑자기 바리바리 당근당근을 하냐고. 자, 복면가왕은 자기적이란 비판을 자주 들어왔죠. 자막이 너무 오글거리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데려다 놓고 호들갑을 떠네, 노래 감상 말하랬더니 아주 뭐 시를 쓰고 있네 등등. 이거는 아예 명수홍이 뭔 단체로 허언증 걸렸냐고 대놓고 깠죠. 아무튼 호들갑을 떠는 자기적인 리액션, 요게 자주 까였다는 건데, 상상도 못한 정체 같은 경우는 뭐랄까 어떤 경계를 넘어버렸어요. 알죠? 원래 뇌절에서 한 걸음을 더 내딛어야 웃긴 법이거든. 이 포즈는 너무 얼탱이 없잖아. 때문에 빠르게 퍼져나갔고 아예 니은 이은 기억이란 이모티콘이 되어버렸죠. 실제로 방송하다가 좀 놀랄만한 일이 생기면 니은 이은 기억으로 채팅창이 뒤덮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신봉선은 이거 하나로 인기가 가파르게 치솟으며 CF로 찍게 되었고요. 나중에는 상상했던 정체 같은 기출 변형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후일담을 밝히기로는 마이크가 부딪혀서 파열음이 날까봐 급하게 멈추는 바람에 이런 포즈가 나왔던 거라고 하네요. 아, 역시 프로는 달라. 그 외 시옷의 후보로 올랐던 밈은 무한도전의 쓰레기 같은 고민했구나, 나는 자연인이다의 생선대가리 카레, 런닝맨의 스치기만 해도 치명타 등이 있었네요. 자, 여기까지 밈이 된 예능의 순간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원래는 다음 주에 바로 2편 이어가야 하는데 다음 주 토요일이... 이거 연말 결산 못 참지. 연말 결산 끝내고 나서 내년에 마저 이어가도록 할게요. 또 보죠.